예, 새해 첫 경제 이슈는 비트코인이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세계 경제신문의 도배가 됐는데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월 2일에 비트코인이 33,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3,580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해 1월에 이게 80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3배가 오른 겁니다. 이렇게 되자 4천만 원은 물론이고 5천만 원, 1억 원까지 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보자들까지 이거 늦기 전에 비트코인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합니다. 자, 도대체 이 비트코인 정체가 뭔지,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뭘 주의해야 하는 건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입니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홍기훈 교수 연결을 해보죠.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 가상화폐라는 게 아직도 일반인들한테 낯설어요. 가상화폐라고도 부르고 암호화폐라고도 부르고 이 화폐 대체 뭡니까? 일단 뭐 암호화폐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거는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코인으로서 음. 코인을 주고받은 내역이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물건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분산화된 전자장부 기록 기술인데요. 전자장부.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나 현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일반적으로 화폐가 화폐로 기능을 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될 만큼 보편적으로 가치가 있고 또 대중적으로 충분한 수량이 쓰이고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세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아직은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달러 사듯이 금 사듯이 사서 보유하긴 하는 건데 달러나 금은 실물이 있다면 가상화폐는 손에 만질 수 있는 실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자장부에만 기록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어차피 실물도 없는데 사이버상에서 계속 그럼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죠. 일단 뭐 나름의 이제 총량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예예. 비트코인을 사토시라는 이제 그 하위 유닛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총량이 묶여 있다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막 쪼갤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네.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5장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예. 그것처럼 이제 1비트코인을 일정량의 사토시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렇게 돼 버리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사토시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어허. 이게 과연 비트코인의 숫자가 묶여 있는 게 뭐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흐름을 쭉 좀 보자면 2017년에 비트코인 열풍이 막 불었을 때 그때 2천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폭락을 하고 그래서 2020년에는 800만 원대였는데 어떻게 1년 만에 4천만 원대 가까이까지 간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일단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들은 금리가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에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끌렸다는 게 요새 이제 최근 연말에 많이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네네.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금리가 이제 0에 가까운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네. 왜 이제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음. 비슷한 논리로서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량이 증가를 해서 네. 이제 비트코인이 해지 효과를 갖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유동성이 넘쳐서. 맞습니다. 근데 예. 이 이야기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현대 화폐 정책의 효과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인 게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량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같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2020년에 IPO로 투자자들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는 단가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음흠. 이제 IPO도 그렇고 여러 주식들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네.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고 이런 심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 네. 이제 가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의 보상 심리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몰리듯이 몰린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물 사실은 주식시장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업이라는 실물이 있는 거고 실물에 투자하는 건데 이거는 실물도 없는 거잖아요. 실물이 맞습니다. 없는데도 계속 그것에 의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물은 당연히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치만 존재를 하고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계 최대 모바일 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가상화폐 결제를 도입을 했고, 2017년에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면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 증권사니 뭐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믿을 만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실질적인 화폐로서의 기능을 곧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까? 이게 사실 아직도 이런 말들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혹한다는 게 이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오히려 생각이 되는데요. 예. 페이팔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뭐 화폐들 같은 경우에도 결제가 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많아지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비즈니스니까요. 근데 이런 주장들이 뭐 이제 기관들도 들어온다 어쩐다 얘기들이 많은데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고요. 뭐 핑계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달러 같은 경우에 보면 페이팔 결제를 도입해준다. 뭐 아니면 뭐 앨런 머스크도 관심을 보인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 이래서 잘 될 거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핑계들을 계속 끌어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당연히 화폐가 아니라는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모르는데 그게 기관 투자자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 안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불안정한 시장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뭐 스스로도 아는 거죠. 알아요. 그럼 지금 이거 거품이라고 보세요? 이게 거품은 항상 빠지고 나야 이제 거품인 줄 안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현 시점에서 거품이다 아니다를 논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치가 없고 그 가치 자체가 마지막 거래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자자산들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다 아니다보다는 뭐 언제 또 오를 수도 있고 언젠가 떨어질 것이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실물이 아니니까 실물이 없는 거니까 어느 날 정말 치솟듯이 높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추락할 수도 있는 이렇게 계속 요동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나? 지금이라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마디?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요. 투자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고요. 비트코인의 가치 구조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피라미드는 맞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피라미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이제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홍기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